한국치유요가협회장, 메디얼 PT 아카데미 위원장, 그리고 제주 밸런싱 요가인 필라테스 대표 최통령 오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들 사용하고, 간헐적 단식 참 검색 많이 하고요. 간헐적 단식 하는 사람도 엄청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일정 시간 동안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행위를 자신이 의지로 되풀이하는 겁니다. 즉,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체중 관리를 위해서, 식사 관리를 위해서 있는데 딱 어느 시간 동안은 안 먹고 어느 시간이면 먹겠다 해서 정해서 하는 다이어트를 우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거죠. 간헐적 단식의 종류 무지무지 많습니다. 16대 8단식, 18대 6단식, 14대 10단식, 12, 12단식, 1일 1식법, 일주일 동안 5일간 먹고 2일간 단식, 아니면 일주일 동안 5일간 굶고 2일간 먹는 이런 단식 엄청 많습니다. 만들면 다 간헐적 단식이에요. 어떻게? 일정 시간 동안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18대 6 단식을 했다고 칩시다. 6시간 동안 식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18시간 동안 식사를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시간 동안 식사를 한 포도당을 가지고서, 그 포도당을 가지고서 과연 18시간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그 포도당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간과 근육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과 근육에 저장했던 포도당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를 써야 돼. 그런데 우리 몸에 그 3대 영양소의 에너지로 활성화시키는 순서를 보면 탄수화물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 다음 단백질이거든요. 그 다음 지방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8시간 동안에 외부에서 식사가 안 들어오면 몸에 있던 탄수화물은 다 포도당은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차 에너지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2차 에너지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써버리면 단백질이 뭘 구성하고 있어요? 근육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데 단백질을 갖다 써버리면 근육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근육이 모자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너무 많이 모자라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지방도 갖다 같이 쓰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미 몸은 상당히 불안정해진 상태가 되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그 임상실험 같은 걸 보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간헐적 단식을 한 결과 체중도 줄었고, 그런데 근육은 빠지지 않았고 지방만 선택적으로 태워졌더라라고 하는 임상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만, 대체로 이 임상에 임하는 분들이 거의 운동을 생활로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즉, 왜? 우리 몸의 3대 영양소가 에너지원으로 쓰여지는 순서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 운동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조직인 근육 속에서 단백질을 갖다 써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운동하고 있을 동안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에너지 소모 순서가 바뀌는 거 아닐까? 에너지원 소모 순서가 바뀌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 운동을 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그 임상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임상 결과는 체중이 줄면서 근육은 그냥 남고 아니면 더 좋아지고 체지방만 줄었더라라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만약에 운동을 생활로 하지 않는 사람이 간헐적 단식이 참 좋다, 참 근육은 유지되고 지방만 빠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도 해봐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생활로 하면서 하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운동을 안 하면서 하면 에너지원 소모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근육이다 보니까 결국 근육은 파괴되고 지방은 남는 이런 식의 단식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해라. 지금 12-12 단식 같은 건 난 굉장히 좋다고 본다. 12-12 단식이 뭐예요? 12시간 동안 먹고 12시간 동안은 안 먹는 그런 간헐적 단식이죠. 7시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 12시나 1시쯤 다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6시나 7시쯤 저녁 식사를 해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일단 일체 식사를 하지 말자. 에너지원을 투입하지 말자.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1일 1식법이라든지 주 5회 식사하고 2회 단식을 해버리는 아니면 18시간 동안 단식하고 6시간 동안 먹는 이런 단식은 상당히 지금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상담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 원스텝 다이어트라고도 했어요. 제가 젊어서 제가 살 많이 쪘을 때도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살들 많이 뺐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요요 와가지고 더 쪘다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때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30-40년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걸 지금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식품만 계속해서 섭취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초기에 굉장히 살이 잘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시행했을 때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근육 손실이라든지 기초대사량 저하로 인해서 무조건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체적인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탈모나 탈수, 요요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을 형성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균형 섭취, 운동 병행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도록 하십시다. 미국 영양사 협회에서요. 유행 다이어트를 찾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체중 조절을 위한 획기적인 식품은 없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일부 식품군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버리면 체중 감량은 안 되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서 건강만 해치게 된다. 특정한 음식, 다이어트 식품을 사는 행위는 체중 감량은 안 되고 지감 무게만 감소시켜버리게 된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서 아마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따다가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